안녕하세요. 미나연 글로벌 웨딩 최 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맞선 후기 두 번째 리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올렸는데 보고 많이들 공감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궁금했던 내용을 좀 알게 되셔서 문의가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월 초에 제가 이제 3명의 신랑님과 함께 하이퐁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번 신랑님들이 나이가 좀 비슷비슷하셨어요. 세 분 모두. 한 분은 이제 80년생,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분은 82년생 신랑님들. 나이가 조금 40대 초반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거죠. 그래서 네, 그 분들과 함께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고, 먼저 80년생 신랑님 이야기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서울에 거주를 하셨고, 은행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하고 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셔서 계약을 할 때는 어머님과 같이 오셔서 이제 저희와 상담을 좀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나이에 비해서 너무 동안이시고 젊어 보이셔서 별로 고생 많이 안 하시고 사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래저래 사시는 동안 좀 이렇게 마음고생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님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아들 2명을 혼자 이제 키워내시면서 마음고생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제결혼이 보통 요즘 젊으신 분들은 편견도 없고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국제결혼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오셨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 아들이 국제결혼을 선택을 한 거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동안 크게 뭐 이렇게 사고치고 이런 거 없이 잘 자라왔기 때문에 아들의 이제 의견대로 국제결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좀 해주신다고, 또 회사도 믿을만하고, 그래서 그런 건 다 괜찮은데 어머님이 저한테 꼭 부탁을 하나 하고 싶다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 우리 신부님의 사주, 그러니까 우리 아드님하고 예비 며느리하고의 그 사주 궁합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 꼭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뭐 사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 나쁜 띠만 피하면 되지 궁합까지 봐서 매칭을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머님도 궁합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아버님이 또 일찍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사시면서 이제 그 궁합에 대해 내가 궁합이 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좀 이렇게 결혼 생활에 순탄치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아들은 좋은 궁합의 여성분을 만나서 좀 결혼 생활이 좀 무난하게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같은 이제 뭐 엄마 입장에서 이해도 되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궁합을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사전 매칭을 미리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4-5명의 이제 신부님하고 매칭을 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신부님들의 뭐 태어난 시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오전이든 오후든 약간 그렇게라도 조금 걸러서 사주를 보내드렸고, 어머님이 확인을 하시고 그 중에서 한 분만 궁합이 좋다, 이분만 일단 가서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머지는 이제 현지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분한테 좀 궁합이 좋다고 하니까 기대를 이제 많이 하고 이제 베트남에 갔는데요. 첫째 날은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아가씨부터 맞선을 진행을 했는데, 아가씨는 뭐 사진에서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느낌도 좋고 괜찮았습니다. 이 신랑님이 직장에 이제 업무 부서가 바뀌면서 그동안 이제 저녁에 좀 일이 많이 늦게 끝나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늦게 끝나니까 야식도 좀 많이 드시고 운동을 좀 많이 못 하셨대요. 그래서 살이 조금 찐 상태에서 베트남에 건너가셨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 여성 회원이 보시기에는 사진상하고 좀 느낌이 살도 좀 많이 찌고 좀 다르다, 그래서 죄송하다 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고민이 이제 되게 많아진 거죠. 신랑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사주를 받아서 궁합을 보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2001년생 여성분이 맞선을 보러 오셨는데 좀 통통하니 귀엽고 피부도 좋고 해서 한국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맞선 내내 그 생글생글 잘 웃는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그리고 되게 수수하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수한 모습에 또 신랑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해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여성분도 신랑님한테 호감이 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제 궁합이 남았죠. 그래서 여성분한테 사주를 받아서 신부에게도 부모님하고 잘 상의해서 연락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주를 이제 신랑 측 어머님한테 보내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후쯤에 어머님한테 괜찮다, 궁합이 잘해서 약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신부 쪽 부모님들도 허락을 해주셔서 약혼식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 신랑이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서울에 거주 중이고 회사도 괜찮고 뭐 급여도 괜찮으세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눈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본인이 궁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조건이 있고 본인이 또 키도 좀 작고 나중에 어머님을 또 모실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에 눈높이도 좀 많이 낮춰주시고 큰 거를 위해서 나머지 작은 것들을 좀 포기하는 그런 결단력이 좀 있으신 신랑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또 좋은 여성분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약혼식 후에 첫날 밤에 신부님께서 신랑한테 나중에 전통혼례 할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어차피 평생 남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빠가 건강 생각해서라도 다이어트를 좀 하고 두 번째 올 때는 그렇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수줍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신부가 귀여워 죽는 줄 알았다고 신랑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신랑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약혼하고 나니까 뭐 살을 빼라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기분 나빠하시는 신랑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 신부를 되게 예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랑님께서 신부가 얘기하는 것도 막 귀여워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신랑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크게 문제 없이 신부 입구까지 잘 진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궁합 좋은 이제 커플 다음에 제가 이제 82년생 당진에 사는 신랑님 성혼 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신랑님은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고 좀 낯가림도 좀 심하고 말도 별로 없고 그러셔서 처음에 이제 같이 간 다른 신랑님들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조금 대면대면 하셨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다 알고 낯가림이 조금 풀리셨는지 농담도 좀 많이 하시고 좀 이렇게 말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진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되게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따뜻함이 있었던 신랑님이셨습니다. 한국에서 사전 매칭을 할 때 그 여성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말씀이 일체 없으셨어요. 사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차피 내가 베트남에 가서 직접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팀장님이 매칭을 해주신 분들 제가 가서 잘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아주 딱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그런 좋은 마인드 신랑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일단 4명 정도를 여기서 매칭을 했고 출국 하루 전날 또 이렇게 한 명의 여성분이 매칭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맞선 매칭했던 여성분들도 보고 현지 맞선도 보고 그러셨는데 마음에 안 드는 여성분한테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함도 많으셨고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나를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미리 필터링을 좀 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도 어쨌든 이제 맞선 이튿날까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는 못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국 그 하루 전날 매칭됐던 여성분이 있잖아요. 그 여성분은 이제 주말에 호치민의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와야 돼서 월요일날 오전에 맞선이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이 여성을 무조건 기다린 건 아닌데 어쨌든 맞선이 그동안 안 됐었고 해서 마치 기다린 것처럼 해갖고 그 여성분은 이제 3일차 오전에 일찍 맞선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침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숙소에 이렇게 가니까 로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성분이. 근데 이 여성분 직업 피부관리사인데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공 하나 없을 정도로 피부에서 이제 좀 광이 나는 여성분 피부가 좋아도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가씨를 딱 보는 순간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확 들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신랑님하고 맞선이 이루어졌고 이 신부가 98년생 신부님이었는데 나이가 20대 중반이라 그래서 그런지 되게 차분하고 예의도 있고 그런 여성분이셨습니다. 전날까지 이제 맞선을 볼 때 저희가 신랑님이 잘 웃지도 않고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저희가 맞선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좀 자연스럽게 좀 웃으시고 말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딱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분을 만나니까 표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웃으시고 또 내 마음을 표현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맞선이 진행이 됐습니다. 서로한테 호감이 있는 건 확실했고 이제 신부의 부모님 허락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니까 이 신부가 조금 집이 멀어서 바로 처가댁을 가기가 힘들어서 일단 부모님한테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신부가 워낙 야무지게 그동안 잘 했기 때문에 신부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혼식까지 잘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도착부터 신랑님이 그 차나 뭐 숙소에 에어컨이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밖에 날씨는 또 덥고 습한데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약혼식 때 아버지님이 주시는 술을 몇 잔 받아 드시고 나서는 그날 오후부터 막 오한하고 막 열이 나고 막 이래서 감기가 되게 심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방에 따로 식사도 나오지 못하고 또 다음날 하롱베이 가시는 것도 취소하고 호텔방에서 약 먹고 좀 쉬었거든요. 신부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때도 나오질 않으셔서 제가 이제 과일이랑 뭐 이런 걸 사가지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신랑님이 계신 그 침대 그 방을 보고 제가 좀 웃음이 많이 났는데 그 신랑님이 막 추워하니까 신부가 이불로 아이 속삭에 싸놓듯이 예쁘게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싸놓고 또 이불이 뒤척일까봐 베개까지 위에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신랑님은 정말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랑님이 너무 아파하지만 아니면 정말 사진 한 장 찍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신부가 옆에서 본인도 식사를 그냥 배달해서 먹고 하롱베이 가는 것도 취소하고 그랬는데도 이 신랑 걱정이 너무 많아서 옆에서 이제 그 신랑님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한테 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날 몸이 좀 회복해서 이제 신랑님을 제가 만나 뵀을 때 신부가 옆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안다고 너무 자기는 이제 하롱베이도 못 가고 둘만의 또 다른 시간을 잘 못 보내서 미안했는데 신부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옆에서 자기를 많이 아프다고 간호도 해주고 지켜봐주고 정말 착하고 너무 고마운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아플 때 제일 서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혼자 살면서 아팠을 때도 많았을 텐데 이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신랑님도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신부와 정이 확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철없는 애 느낌이기보다는 그 야무진 모습에 또 신랑도 많이 챙기고 이제 앞으로 둘이 잘 의지하면서 잘 이렇게 모든 남은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을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2년생 신랑님 한 분이 남으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결론적으로 결혼을 못 하시고 아예 안 하시고 하여튼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맞선을 성공하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10명 정도, 20명 정도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하시면 한 분 정도는 첫 번째 일정에 결혼을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보통 두세 달 안에
다시 일정 잡아서 다시 가셔서 결혼하시고들 하는데, 이분은 저희 회사는 인연이 아닌 것 같고 좀 안 맞아서 다시 추진을 이제 안 하는 걸로 하시고, 뭐 다른 업체를 가시던 뭐 국내 결혼을 하시던 저희와 이제 인연은 이제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셔서, 제가 뭐 이 신랑이 어땠다 저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이분이 그냥 어디 가서든 좋은 여성분 만나셔서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을 마쳤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여러 명이 같이 진행되는 일정은 당분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호치민도 진행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 때 좀 하다가 좀 멈췄다가 지금 다시 이제 호치민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퐁이든 호치민이든 가서 그냥 바로 맞선 보시고 신부를 결정하시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진행을 안 하고, 서로 신부와 맞선을 보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건너가서 약혼식하고 이렇게 교제 기간을 좀 갖는 스타일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 명이 같이 가는 일정보다는 이제 개개인 일정으로 맞선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호치민과 하이퐁의 진행 방식도 조금 다르고 비용 부분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유튜브 하나를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해요. 그건 이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신랑님들이 이제 결혼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에 그 호치민 하이퐁 진행 방식 유튜브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